궁금한 건 못 참아 못 참아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또 왔다. 두두두두두두두. 안녕하세요. 과학여성병원의 배윤주 원장. 윤혜진 원장입니다. 저희가 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대한민국 출산율에 이바지하느라 자, 저희가 오늘은 임신부터 분만까지 저희 과학여성병원에 방문했을 때 언제 방문하고 또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지 그 총망라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산모님들이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나오면 이제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때 방문하시면 어떤 검사가 진행될까요? 네, 임신 테스트기는 배란 후에 약 8일에서 9일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는 여성이라면 생리 예정일 부분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오시면 아기집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 예정일에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병원을 방문을 하시거나 일찍 확인을 하셨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참았다가 방문을 하시면 질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때가 약 5주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기집까지 확인하신 산모님은 다음 방문 언제 하시면 될까요? 네, 약 6주에서 7주 사이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기의 밥줄인 난황란과 함께 아기 심장 박동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기 심장 박동수를 확인하면 많은 엄마 아빠들이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임신 초기 피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그리고 자궁 경부암 검사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임신 초기에 이제 해야 되는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를 알아봤는데요. 뭐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임신 초기부터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엽산입니다. 자, 엽산은 임신 한 달 전부터 임신 한 약 14주 정도까지 하루에 약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드시게 되면 신경관 결손 기형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산모의 경우에 한해서 하루에 약 600 IU 이상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박수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엔 또 언제 방문하셔야 되나요? 네, 한 약 8에서 9주 정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기의 머리부터 엉덩 길이까지 그 길이를 통해서 분만 예정일을 정확하게 교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 교정된 분만 예정일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 다음에는 약 10에서 12주 정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제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 두께를 재게 돼 있어요. 목덜미 투명대 두께는 태아의 목 뒤에 체익보인 부분의 두께를 재서 이게 기준치 3mm보다 넓어져 있으면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심장기형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가 약 3mm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나요? 네, 목덜미 투명대가 두껍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산모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더 이상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확진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 세 번째는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별 검사는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는 검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산모님들이 선별 검사를 먼저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광여성병원에서 진행하는 선별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여성병원에서는 이제 선별검사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쿼드 검사입니다. 쿼드 검사는 15에서 21주에 한 번의 피 검사로 진행되는 검사고요. 이거는 이제 한 번의 피 검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80% 정도로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검사는 인테그레이티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테스트는 두 번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합산 결과를 내는 검사인데요. 1차 혈액 검사는 11에서 14주에, 2차 혈액 검사는 15에서 21주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쿼드 검사와 인테그레이티드 테스트 검사 모두 3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로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결손 기형을 알아보는 검사이고요. 인테그레이티드 테스트는 쿼드 테스트와 다르게 정확도가 94%까지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NIPT 검사입니다. NIPT 검사는 장점이 꽤 많은 검사인데요. 일단 10주부터 검사가 가능해서 좀 빠르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정확도가 99%까지 올라간다는 것,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형 이외에도 뭐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여러 기형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NIPT 검사를 산모님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NIPT 검사가 장점이 많은 검사인데 비해서 되게 고가의 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들을 들으셔서 이 3가지 중에 원하시는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검사 결과는 저위험군, 고위험군 두 가지로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저위험군으로 나온다면 휴.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고위험군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별검사는 확진검사와 다르게 기형의 유무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검사를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주차에 따라서 육모막 육모 생검이나 양수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선별검사에서 NIPT 검사를 하지 않으신 산모님이라면 일단 NIPT 검사를 먼저 시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위험군 산모뿐만 아니라 목덜미 투명대가 3mm보다 두꺼워져 있었던 산모의 경우에도 똑같이 NIPT나 확진검사 중에 골라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가 끝난 16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또 추가적으로 복용을 해야 될 영양제가 있나요? 네, 14주까지 이제 엽산 드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엽산 중단하셔도 되겠고요. 철분제를 하루에 30mg 이상 정도씩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6주차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20주차부터 28주차까지는 4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20주차 때 병원 방문하시면 어떤 검사 있을까요? 네, 한 20주는 이제 쉬어가는 주스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주스에 맞게 잘 크는지, 양수량은 괜찮은지, 아기 심박수는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24주차에 병원 방문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4주차에도 또 이제 중요한 검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검사 하시게 되시나요? 자, 이제 24주쯤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검사 두 가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피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한번 피를 뽑은 김에 빈혈 수치 또 한번 중간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철분 용량을 좀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발가락 5개 다 있는지 구조적인 기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밀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휴. 그 다음은 이제 28주쯤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의학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엄마 아빠 중에 우리 아기가 누구를 닮았나 확인하는 그런 입체 초음파를 저희 과학여성병원에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엄마들이, 산모님들이 굉장히 또 한 번 큰 스트레스에 받게 됩니다. 아기 얼굴을 보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그럼 바로 우리 아기 얼굴을 닮은 남편?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제 36주차까지는 2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시는데요. 매 방문 시마다 이제 산모님의 혈압이라던가 체중을 재서 산모님의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하고요. 아기의 상태에 대해서는 초음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수에 맞게 크고 있는지, 양수량은 괜찮은지, 그다음 심박수는 괜찮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외에 이제 중요한 검사들이 있겠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피검사 한 번을 더 진행을 해서 산모님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필요시에 따라서는 태동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27주에서 36주 사이에 100일의 예방주사 잊지 마시고요. 만약 자연분만을 예정하시는 산모님께서는 35주에서 37주 사이에 GBS 균 검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주부터는 이제 1주 간격으로 오시게 되시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36주부터는 이제 막달까지 1주 간격으로 매주 간격 방문을 하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오실 때마다 역시 혈압, 우리 산모님들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역시 중요한 우리 아기 상태도 확인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내진을 통해서 골반 상태를 평가해서 이제 순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